더 블록 15편 호주의 원주민 보호정책. 마치 36년간 식민 지배를 해놓고 그것이 한국을 개화시켰다고 이야기하는 일본 구구파의 논리와 똑같다. 일제강점기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강제로 창씨 개명을 당하고 일본말을 써야 했다. 원주민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정체성 혼란을 겪어야 했던 호녀라동들의 상황과 무엇이 크게 다르랴. 하지만 호주 정부는 공식 사과라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강간무소식이다. 우리는 언제쯤 일본의 공식 사과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시 NSW주 톱캅주 정부가 지역계획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레드펀 워털루 법안을 도입했다. 당시 NSW주 환경장관이었던 프랑크 사토가 제시한 이 법안은 레드펀 당국의 재개발을 위해 2,7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새로운 주택을 제공 및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이 지역 원주민 사회는 정부가 부지를 횡령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런 와중에 17세 원주민 청소년 토마스 하커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와중에 담벼락에 부딪혀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원주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었다. 검사관의 사인 규명 결과 토마스 죽음에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원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40여 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이 지역 개발 계획안이 제출되었다. 프랑크 사토에 의해 거부된 3년 후 패물웨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NSW 새 정부의 크리스티나 캐벌리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캐벌리 장관은 이 지역 원주민 지역의 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자 했던 전임자의 목표를 거부한 것이다. 이 계획은 원주민을 위한 61형의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2011년 3월 주 수상이 있던 케넬라는 수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한 가운데 AHC에 200만 달러의 정부 기금을 제공했다. 2010년 10월 AHC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16가구를 대상으로 60일 이내 퇴거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다만 일부 거주자들에게 주거지를 찾는 동안 이를 머물 것을 허용했다. 기본적으로 퇴거자들은 홈리스가 될 것이기에 공공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남아있던 원주민 일부는 떠났고 일부는 이주를 고려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1980년 이 무렵 마약 과다 복용과 범죄 증가로 사망하거나 폐인이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헤로인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불법 마약상들은 판잣집을 지어 불법 사격장을 만들었고 이블리와 루이스 스트리트상에 15채 주택을 사들였다. 1994년 AHC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개인 소유인 테라스 하우스를 구입했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위원회는 이 지역 주요 철거에 630만 달러를 투입했다. 그러나 마약업자들은 더욱 극성을 부려 더블록이 암흑가로 변하자 경찰은 더블록을 대상으로 10일간 4차례에 걸쳐 마약 단속을 실시했다. 이 마약 단속으로 레드펀 지역의 마약 소굴이 드러나고 수십 명이 불법 마약과 관련돼 체포됐다. 2004년 NSW주 포카 주 정부가 지역 계획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레드펀 월털루 법안을 도입했다. 당시 NSW주 환경장관이었던 프랑크 사토가 제시한 이 법안은 레드펀 워터루 당국이 재개발에 의해 2,7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새로운 주택을 제공 및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호주 비원주민으로서 조국의 어두운 역사를 고발한
세대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인류학자 월리만 스테너가 있다. 그는 150년에 걸쳐 원주민 사회에 자행한 파괴와 약탈의 역사에 대한 정부의 외면을 거대한 호주의 침묵이라고 불렀다. 진보학교와 원주민단체의 요구에 1992년 폴 키팅 정부는 약탈과 살인, 문화와 생활 양식의 파괴 사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지만 사과는 거부했다. 1997년 의회 인권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자유당 존 하원 정부는 사과가 아니라 역사적 흠집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하워드 수상은 선조들의 행위에 대해 현 수상이 사죄할 수는 없다고 했고 그들의 행위가 그릇된 것이긴 하나 선한 의도였던 만큼 사죄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도리스 같은 원주민들이 건의하고 비원주민들이 협조해서 5월 26일을 국가 사과의 날로 호주 의회가 정했다. 이 날은 호주 백인 정부가 과거 원주민에게 범한 야만적인 일들을 사과하고 잊지 않겠고 비슷한 잘못을 다 함께 경계하자는 취지로 1998년 지정했다. 과거 유럽 제국 국가들이 식민지나 점령국의 가한 약탈과 학살 등 악행은 보편적인 역사지만 호주가 기억하려는 것은 좀 특이하다. 국가가 혼혈 아이들을 부모와 혈족의 품에서 강탈해 집단시설에 수용한 뒤 결혼과 교육과 노동으로의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탈색하여 백인화시킨 역사에 대한 사과인데 그 만행은 합법적으로 장장 2세대를 넘겨 지속적으로 자행했고 사실상 국가 유괴로 최소 10만 명의 아이들이 끌려갔었다. 이것이 자신의 언어와 종교와 관습, 핏줄을 도중받은 세대 스틀론 제네레이션으로 호주 정부의 첫 공식 사과는 2008년 2월 13일 이루어졌다. 케빈 로드 노동당 당시 수상은 의회 연설에서 위어 소리를 연발했다. 지난 2014년 2월 케빈 로드 전 수상은 국가 사죄기금을 발족하고 초대 의장을 맡았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원주민성을 감추려 하기보다 더 확장된 국가적 정체성의 하나로 끌어안아야 한다. 우리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에 3회 강국으로 하여 미래 세대로부터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고 연설 토끼 울타리로 깎아먹은 호주에 대한 세계인의 인상을 만회했다. 다음은 16편 토끼 울타리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